네, 보겠습니다. 일단 숙제 교재 페이지는 24쪽 이 세트부터 천천히 보죠. 접근 방식은 똑같아요. 발표 방식은 똑같은데 문제 먼저 쭉 훑어보면서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엔 일치불일치니까 질문 읽어가기 직전에 성질 확인하러 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일치불일치죠. 이렇게 일치불일치가 두 개 나왔을 때는 일단 당연히 정석은 선지 10개를 다 잡고 10개의 내용을 전부 확인하면서 읽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죠. 그러니까 너네들도 선지 잡고 비교하면서 풀려고 노력해 봤으면 알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잘 까먹어. 그죠? 그러니까 5개를 보고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잡는다. 적절한 선지랑 적절하지 않은 선지 둘 중에 한 문제의 선지를 질문 읽어가기 전에 정독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적절한 걸 고르라는 문제의 선지를 읽는 게 나을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문제의 선지를 읽는 게 나을까? 우리가 일치불일치 유형의 선지를 지문 읽어가기 직전에 읽으려고 한 이유가 뭐죠? 이것도 결국 목적의식인데 내가 이 접근 방법을 왜 쓰는가를 생각해야 어떻게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치불일치 유형의 선지를 지문 읽어가기 직전에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세부 정보를 물을 거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확인하기 위한 게 목적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지워나가는 게 이렇게 접근하려는 목적이잖아.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유형의 선지를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걸 고르라는 유형의 선지는 하나만 적절한 거죠. 4개가 적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적절하지 않다의 유형이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지문에 나와 있는 진술과 다르게 진술했다. 두 번째는 지문에 없는 얘기를 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지문을 읽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지문에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면 선지를 미리 읽어봤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유형의 문제는 4개가 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4개는 내가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선지다. 이 이야기잖아.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면 읽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10개를 다 접근하겠다. 이게 사실 제일 좋은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다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유형의 선지를 더 나중에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 읽어가기 직전에 얘를 읽는 게 좋다 이거야. 따라서 일치불일치가 2개니까 요 선지 읽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난 접근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에 대한 일치불일치니까 얘는 원래 우리가 하려던 대로 보기 가지고 바로 접근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량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1, 2, 3도 다 끊어서 접근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럼 먼저 1번 학생 1을 먼저 읽어봅시다. 민간에서 성행한 연날리기가 점차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됐나봐. 김유신 외에 또 누가 군사적 목적으로 연을 사용했는지 궁금해하고 1번 선지 갔더니 발표 내용의 일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지금 판단 안 되죠. 판단 안 되죠. 만약에 얘가 적절하려면 어때야 돼? 지문에 나와 있는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아직 체크 못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학생 1이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궁금해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얘는 아직 몰라요. 이건 아직 몰라. 그죠? 여기까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학생 3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죠. 그냥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에 한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찢어야지 정도만 생각했다면 이 다음에 학생 2를 읽었어도 상관은 없어. 상관없는데 정말 극한의 효율충이라면 여기서 이미 이 선지를 읽었는데 3도 이걸 체크하래. 그죠?
그러면 나 같으면 3을 읽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얘는 읽어놨고 학생 1, 2, 3은 내가 확인해야 될 정보 중에 일부인 점은 동일하니까 이 말고 나는 3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3으로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발표를 들으면서 설날에 친구들과 함께 날릴 방패연 생각이 났어. 연날리기는 아이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던 놀이였구나.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연날리기를 1년 중에 주로 언제 했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먼저 체크하려고 하겠다 이거야. 얘를 먼저 아까 내가 읽었던 선지니까 그럼 언제 했을까? 라고 했으니까 궁금증 역시 맞아요. 그죠? 얘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 떠올린다. 함께 날린 방패연이 생각났다. 그럼 방패연을 날렸던 기억이죠. 그러면 기억 떠올린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2와 학생 3 모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평소 알고 있던 바 수정한다. 그러면 아이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즐겼던 놀이였구나 라고 수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수정도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학생 2를 읽으러 가야 돼.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학생 2를 읽으면 민속놀이 한마당 때 연날리기를 할 건데 오늘 들은 놀이 방법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연날리기 놀이 방법에는 높이 띄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주 부리기와 끊어먹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러면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 이거는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 있죠. 왜냐면 유용성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쓸만하다 이거야.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 가지고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정도 여기 있죠. 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있다고 수정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봐라. 안 나오죠 답이. 보기 가지고 답이 안 나와. 그죠? 그러면 이때 보기를 붙잡고 있지 말라고 제발. 알겠죠? 지문에서 물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언급했던 얘를 보기 가지고 먼저 접근하려는 이유는 간단해요. 발문이 보기를 들은 후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니까. 그죠? 그리고 반응을 분석하래. 그러면 어차피 보기의 내용도 분석해야 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발문에서 그렇게 묻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어차피 보기 가지고 선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은 바뀌지 않을 테니 보기 가지고 제낄 수 있는 걸 먼저 짚어나가려고 접근했을 뿐이야. 근데 대부분 그 와중에 답이 나왔던 거죠. 그죠? 근데 당연히 보기 가지고 답을 나오게 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이 문제 자체는 발표를 들은 후 보인 반응인데 발표가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지문과의 연결성도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전에 선지 판단할 때도 너네들한테 뭘 보여줬냐면 괄호 같은 거 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모른다. 네, 이런 거 얘기했었죠. 아직 내가 지문을 읽기 전이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반응과 관련된 선지 판단에서 정답이 안 나오면 지문에서 확인해야겠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가원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물어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얘죠. 얘가 26학년도 9월인데 이 문제가 오답률이 66%였다. 얘가 이 당시 시험 치러졌을 때 오답률이 66.3%였는데 그러면 10명 중 6명 이상이 틀렸다는 거잖아. 정답률이 아니라 오답률이야. 오답률 66%. 그럼 10명 중 6명 이상이 틀렸다는 얘기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26학년은 작년이지. 너네 받겠네. 너네들 이거 맞췄는지 생각해보라고. 맞췄어? 잘했는데 틀렸어? 그럼 틀린 친구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려워서 틀린다고요. 이걸 너네들이 독서처럼 와 이거는 내가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도 못 풀겠는데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작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과한 자신감은 독이야.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독서면 선지에서 체크하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너네들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이번에도 잘 판단이 안 되는군. 지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근데 화작에서 선지 판단이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얘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그냥 여기만 들이다 보고 있으면 당연히 안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가나형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언급하지만 대부분 나를 가지고 적절성 판단을 하게 나와요. 그죠? 하지만 가를 가지고 적절성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얘는 지문을 읽고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보기와 관련된 내용은 다 맞다 이거야. 자, 그럼 지문 읽으러 가기 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적절한 걸 고르라는 선지 읽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 선지 읽고 갈 겁니다. 그럼 일단 먼저 적절한 걸 고르라는 선지를 읽어요. 발표 준비 과정을 밝히며 발표를 시작한다. 자, 이런 선지는 화작에서 중요한 키워드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부분만 보면 돼요. 두 번째로는 준비 과정 밝히는 게 시작 부분이 아니면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작 부분이야. 시작 부분이야. 안녕하세요. 다음 주 교내 인송노래 한마당에서 연날리기 할 겁니다.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발표하겠습니다. 준비 과정은 없죠. 날라갑니다. 자, 그 다음 발표 중간중간에 내용 요약하며 주제 강조한다. 요약 확인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의의를 제시한다. 인용과 의의 제시 얘네 둘 다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발표 내용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한다. 자,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마무리 부분만 봐도 된다. 그 다음 이해 여부 점검이 나와도 마무리 부분이 아니라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마무리 부분이야. 여러분 다음 주 교내 민속놀이 한마당 때 연날리기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먼 옛날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즐겼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해 여부 점검은 없죠. 역시 날라갑니다. 자, 그 다음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 활용하여 발표 내용 전달. 얘도 마찬가지라 했죠. 이것도 우리가 눈으로 물음표 있는 부분 쭉 훑어보면 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물음표 있는 부분을 쭉 훑어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어떤 방법에 가장 관심이 생기나요? 반응을 듣고 대부분이 끊어먹기라고 대답하네요.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 맞죠? 그 다음 지금 얘가 그냥 발표 내용이잖아. 이거 인용한 그냥 발표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자동이죠. 그럼 그냥 정답 5번이에요. 얘 끝났습니다. 그죠? 얘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 선지 정독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보세요. 청중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연날리기를 발표의 화제로 선정해야겠다. 이거는 지금 바로 동그라미 칠 수 있죠. 아까 시작 부분 볼 때 봤잖아요. 연날리기 발표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럴 수 있다. 선생님 아까 봤다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은 아니고 연날리기에 대해서 발표하겠다. 이거. 그러면 얘를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내가 얘기하는 눈으로 글자를 읽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글자를 읽고 있으면 안 돼. 특히 독서에서. 알겠죠? 특히 독서에서 선생님 저는요 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보잖아요. 글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 옆에서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잘 넘어가요. 눈으로 슥슥슥 하면서 넘어가. 야, 이해 안 된다면 어떻게 넘어가? 읽었는데. 그 읽는 게 눈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이 아니잖아. 머리로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잖아. 화작도 머리 쓰자고 했습니다. 알겠죠? 독서만큼 안 써도 되잖아. 그죠? 그냥 글자만 슥슥슥 읽어 나가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냥 생각하면서. 어렵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사실 바로 체크할 수 있고요. 배경 지식 고려하여 청중이 낯설게 느낄 만한 용어의 의미를 풀이해서 제시한다. 그럼 봐라. 여기서 사실 묻는 건 두 개야. 배경 지식 고려하여 용어의 의미 풀이해서 제시한다. 근데 생각해봐라. 용어의 의미를 풀이해서 제시하는 건 배경 지식을 고려한 행동의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죠? 그럼 포인트를 그냥 여기다 두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는 아니겠지만 일단 얘를 체크해야겠다고 생각해야지 얘를 체크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걸 체크한 다음 이걸 확인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달리기의 옛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는 시각 자료 활용. 마찬가지죠. 이것도 일단 얘를 체크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다 넣어놓을 수는 없어. 그 외우는 거잖아. 그죠?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내가 체크해야 될지를 기억해 놔야 선지를 미리 읽으면서 투자한 시간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눈으로 선지들을 쭉쭉 읽지 말고 어떤 내용들을 체크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확인하자 이거야. 신뢰성 높이기 위해 연날리기 놀이 방법이 설명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겠다. 신뢰성, 믿을만한가, 확보 방법 뭐라 그랬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 혹은 인물의 말 인용 그리고 출처 표기 이 두 가지가 신뢰성 확보의 대표적 방법이라고 했죠. 모르면 이 정도 알아야 돼. 이건 개념이야. 아시겠죠?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 정도는 개념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출처 밝혀야겠다 나오면 얘는 자동입니다. 얘는 자동이야. 그러니까 얘만 체크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발표 중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서 청중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놀이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야겠다. 이것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아까 질문 대답할 때 제일 흥미 있는 게 뭐냐는 질문을 했거든. 질답 확인할 때 있잖아. 이거 어떤 방법에 가장 관심이 생기나요? 끊어먹기라고 대답하네요. 이거 확인했었죠. 그러니까 얘를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끊어먹기 설명하는지만 체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 생각하고 지문으로 들어가요. 지문 들어가.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연달리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연날리기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죠. 사진을 가리키면서 사진 나왔다. 아까 사진 체크해야겠다고 미리 잡아놨었죠? 이 자료는 고구려 벽화 부분인 장천 1호분에 있는 벽화를 찍은 사진입니다. 벽화 속 사람은 새 모양의 연을 날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이 군사적 목적으로 연을 이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진은 새 모양의 연을 날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연 날리기의 옛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는 시각자료 활용 일단 얘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옛 문화를 살펴보면 연 날리기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민간에서 놀이로 성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주로 정초에 연 날리기를 하였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겼다. 이게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왜? 아까 반응 파트에서 봤다. 이게 기억이 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반응 파트에서 미리 본 게 시간적인 의미가 기억이 나는 애들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보 환기 연습을 시키기 위해 사실 그때 비교하는 걸 PPT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아니야. 기억 안 나면 다 읽고 확인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안 되는데 어거지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시험장에서 안 되는데 어거지로 할 필요는 없어.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최대한 정보를 환기해서 풀어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도 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와서 여기에서 첫 번째 이걸 얘기한 거고요. 아까 군사적 목적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민간에서 놀이로 성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얘는 민간에서 성행했다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맞다고 여기서 동그라미 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주로 정초에 연날리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연날리기 1년 중에 주로 언제 했을까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발표를 안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 3은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여기서 안 떠올랐는데요. 그럼 다시 다 읽고 반응 확인하러 갔을 때 이 부분 다시 확인하면서 고르면 돼요. 고르면 돼. 그러면 답은 고를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고요. 너네들이 225번 OS를 체크해야 돼. 모의고사에서. 그죠? 오지선단대 45문제니까. 근데 225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지문으로 다시
회귀하는 행위를 몇 번 하느냐. 결국 그게 너네들의 시간을 결정한다. 시험장에서의 시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문을 쭉 읽으면 선지 판단하는데 지문으로 한 번도 안 돌아와. 한 번도 안 돌아와. 그러면 시간이 모자랄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주변에 국어 잘하는 그 재수없는 새끼들 있잖아. 뭔가 공부 안 하는데 희한하게 국어는 잘해. 맨날 시간도 남고. 그리고 걔한테 물어보면 야 이거 다 왜 이거야? 물어보면 당연히 이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국어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 걔네들은 대부분 왜 시간이 남냐? 당연히 답이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선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의 내용이 당연히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시간도 안 모자라고 당연히 답이 이건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냐? 나는 이해한 상태에서 선지를 판단해 본 적이 없거든. 난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거든. 그러니까 왜 이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이건데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푸는 애들처럼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어디서 돼야 돼? 문학 독서에서 돼야 돼. 문학 독서에서.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화작은 독서보다 훨씬 쉽잖아. 무슨 말이냐면 그 국어 잘하는 새끼가 독서를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는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얘는 화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도 나는 지금 사실 일종의 스킬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문제풀이 스킬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너네들이 이 글을 읽을 때 그냥 글자로 눈으로 글자를 읽으면서 선지 확인할 때는 비교하고 확인하고 이런 걸 좀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딱 얘가 평가원이 실제로 수능 끝나면 올해 수능 어떻게 냈다 이런 거 보도자료로 발표하죠. 거기 보시면 매년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스킬을 배운 학생들을 저격하겠다. 이거 항상 밝히거든요. 항상 밝혀요. 항상. 이런 게 딱 저격이야. 딱 저격이야. 왜? 학원에서 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보기 보고 비교해서 답 몰라 이렇게 가르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애들은 다 못 고르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보기 가지고 정답을 줄 거야를 전제하진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지문으로도 충분히 적절성 물어볼 수 있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기 가지고 선지가 안 보여? 그러면 빨리 지문 가지고 체크할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연날리기 놀이 방법에는 높이 띄우기, 재수 부리기, 끊어먹기 등이 있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떤 방법에 가장 관심이 생기냐? 네, 대부분 끊어먹기라고 대답하네요. 그러면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설명해야겠다 확인했죠? 그러면 5번도 맞고, 끊어먹기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고,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튀김인데 낯설 수 있는 기술인 튀김은 연줄을 팽팽하게 했다가 어떻게 하는 거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낯설게 느낄 만한 용어의 의미를 풀이해서 제시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도 맞구나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세트 끝났고 뒤로 넘어가서 69페이지. 자, 요 세트는 솔직히 딱히 어려웠던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글의 내용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형에서 뭐 특이한 게 나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자, 일치불일치니까 지문 읽어나가기 직전에 확인하면 되고요. 조건에 맞춰 글쓰기죠. 그래서 흐름 고려, 이건 뭐 사실 당연한 거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도움이 될 걸 제시하자. 요거 체크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되고, A 이따가 제일 마지막 부분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와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자료 활용형, 시간 투자하면 된다. 알겠죠? 천천히 봐라, 급하게 풀지 말아라. 요거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 읽었다고 치고 인용
공간별 제한, 그 다음 원인 비교, 그리고 준비 과정의 단계별 예시, 그리고 예상되는 반론, 반박. 이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쭉 읽어 나가요. 그래서 뭐 인사하고 실제로는 체육 활동을 하지 못하는 애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단체 구기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각자에게 맞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체육 공간을 조성해주면 좋겠대. 그래서 먼저 체육관 내부 뒤편은 이런 거, 체육관 내부 왼편의 비품실은 이런 거, 체육관 2층 창고는 이런 거, 이렇게 구성을 해 달래요. 그러면 공간별 제한이죠. 조성 방안. 정답 2번 고르면 되고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A 나왔으니까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다수 학생이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의 흐름을 고려하래. 자, 그러면 체육관에서 다양한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공간이 조성된다면 지역 주민들, 다수 학생들 아니죠. 그죠? 그 다음 체육기기의 노후화로 이딴 거 안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체육활동, 체육관 밖에서도 이어지려면 체육관 내부의 실내 조성하는 거였죠. 공간 조성하는 거였죠. 그 다음 공간 재조성을 통해 다양한 체육활동 환경이 마련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각자에게 맞는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되겠다. 정답 4번 부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전체적으로 뭐 어려운 것도 딱히 없고 유형에서 특이한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다 봐왔던 내용들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료 활용형은 너네들이 워낙 좀 많이 틀리니까 얘만 좀 천천히 볼게요. 알겠죠? 이걸 너네들이 틀렸을 거라는 게 아니라 얘를 맞췄다고 해서 앞으로 나올 자료 활용형을 다 맞추는 건 아니야. 아까 그 보기 학생 반응 문제 있죠? 너네들 학생 반응 문제 평상시에 안 틀리잖아. 그죠? 근데 작년에는 틀렸을 수 있다고요. 아니면 이번에 숙제하면서 처음 풀었다면 이번에 숙제하면서는 틀렸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얘를 맞췄더라도 이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중간에 변수를 맞닥뜨려도 여러분들이 그 변수를 대처하는 게 가능하다.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자료 활용이니까 내가 일단 자료는 다 끊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 다시 1. 먼저 천천히 봐. 제발 자료 그냥 날림으로 읽지 말고 무슨 자료인지 해석하라는 게 첫 번째 요구야. 여기서 자료 해석이 첫 번째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자, 그러면 자신이 선호하는 체육 활동을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소집단 활동이 제일 많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 읽어서 안 돼. 지문의 내용이랑 연결하면서 생각해야 돼. 그죠? 이거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훨씬 많네. 뭐가 제일 많았어요? 체육 활동에서 실제 실시하는 건. 이게 제일 많았죠. 근데 얘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기억 다시기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을 가장 선호한다는 내용을 마련하고 자료 활용 방법을 묻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 가능해. 이를 3문단에 추가해 소집단 체육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자, 여기서도 너네들한테 확인하라는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다. 첫 번째, 추가해야 돼요. 추가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원래 없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원래 없었어야 된다. 이거 체크하라 이 얘기예요. 추가하라는 건 원래는 없었어야 돼 이 내용이. 그 다음 소집단 체육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뒷받침하는데 타당한 일을 넣는 거죠. 그럼 얘는 일단 맞죠? 가장 선호하니까 조성해 주세요. 뒷받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만 체크하면 돼. 무슨 말이에요? 없으면 됩니다. 없으면 돼요. 학생들이 소집단을 가장 선호한다는 내용이. 그러면 가장 선호한다는 내용 자체는 없어요. 그죠? 그럼 추가한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체크해야 얘가 통과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는 이것들을 다 확인하라는 게 출제 의도입니다. 자, 그 다음 기억-1과 니은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해 체육 공간을 조성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체육 활동이 더 다양해진다는 내용을 마련하고. 자, 일단 기억-1을 통해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있었어 없었어? 이걸 보면 희망을 반영해서 체육 공간 조성하면 선호하는 체육 활동이 더 다양해질 거예요 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
니은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니은을 부른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니은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니은 보면 학생이랑 반영해서 제주도에서 만족도가 높은데 특히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관심이 크고요. 학생들의 동기를 높여서 다른 체육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한대요. 자, 희망을 반영하여 체육공간 조성하면 선호하는 체육활동이 더 다양해진다. 이런 내용 여기에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니은을 봐도 없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그냥 X 치고 다 4번 넣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트도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세트. 자, 이 세트에 별표 쳐라. 기억나요? 풀면서 좀 익숙하지 않았나? 작년 수능 시험장에서 너네가 봤던 세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작은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최근에 화작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일단 다분히 보이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어떤 식으로 읽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땐 이것도 노리는 것 같은데 급하게 풀면 답이 잘 안 보이게끔 내는 선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후루룩 읽지 말라. 약간 이 의도가 보이거든요. 평가원이 선지를 만드는 방식을 보면. 그래서 요 세트를 여러분들이 잘 접근하는 방법을 익혀두셔야지 가장 최근에 기출된 평가원 기출이잖아. 작년 수능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랑 관련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바뀌지 않아. 접근 방법은 바뀌지 않는다. 그냥 똑같아요. 저 문제 먼저 읽으면서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일단 1번 앞에만 봐. 여기만. 이거 작년 수능이야. 정신 차리고. 가나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그러면 가나 둘 다 읽고 확인해야 되지만 나는 가 읽고 먼저 확인하러 온다. 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대화를 고려할 때 기억에서 미음 나올 때마다 체크해야겠다 생각하면 되죠. 가나의 담화 내용이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가 문제죠. 얘가 문제야. 얘가 한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젠 3년이에요.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냥 발문만 봐도 이거를 정석적으로 접근하잖아. 엄청나게 많이 지문으로 돌아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풀라는 거죠. 다 읽었어? 나 읽었어? 그러면 다 읽으면서 얘네들의 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체크해봐. 이거죠. 체크해봐. 이거죠. 그러면 다를 읽으면서 가 나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다를 읽으면서 선지를 판단할까 말까인데 만약에 다를 읽으면서 판단하지도 않는다면 가 읽고 나 읽고 다 읽고 선지를 읽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선지를 읽을 때 예를 들어서 해당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에 대한 진행자의 말을 이건 가에서 보라는 얘기고요. 학생 3이 언급하면 밝힌 의견 이거 나에서 보라는 얘기죠. 다에서 필자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했다. 이건 다에서 보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다까지 읽고 이 선지를 볼 때 너네들이 얘가 기억이 나냐 이거예요. 그럼 봐라.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얘네를 보러 가잖아요. 얘네를 보러 간 상태에서 이거 확인하잖아. 그럼 이걸 까먹어요. 다에서는 뭘 봤어야 됐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걸 또 보죠. 그리고 다로 가서 확인해요. 그럼 선지 하나 끝났죠. 이걸 5번을 한다. 그럼 당연히 시간이 모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그냥 가나다 다 찢으세요. 다 찢어. 다 찢고 그냥 가 읽고 가와 관련된 거 체크해. 그 다음 나 읽고 나와 관련된 거 체크해. 남은 것만 다 가지고 확인한다. 이렇게 접근한다. 아시겠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보여줄 테니까. 자, 그 다음 이건 다 읽기 전에 읽고 가면 되고요. 얘는 고쳐쓰기니까 비교하면 돼요. 근데 이 고쳐쓰기도 아마 우리가 숙제를 하다 보면 그 문제도 나오겠죠. 한번 홍수 제대로 치져 있죠. 고쳐쓰기 문제인데 무슨 오답률이 70%가 넘었었나 그랬던 적 한 번 있어. 평가원에서. 그래서 얘도 비교하되 요게 껴있으면 사고 한 번 더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이런 거 없었잖아. 우리 그동안 고쳐쓰기 볼 때.
그냥 비교한 내용 일치불일치 확인했으면 되잖아. 근데 얘 껴있으면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 쓰라 얘기야. 이거 한 번 더 하라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엄청나게 어려워지진 않아. 이거 있으니까 이제 손도 못 들겠는데 이 정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확실히 시간은 더 뺄게요. 확실히 시간은 더 뺄게요. 그러니까 시간을 뺏겠다는 게 의도인데 괜히 급하게 풀다 틀리지 말라고 제발.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더하기입니다. 요즘 드라마가 인기래. 웹툰 원작으로 한 영상들이 많아졌고 유행 현상에 대해서 영상 분야의 전문가와 웹툰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기반 동영상 제공 서비스인 OTT의 활성화로 영상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저희 업계에서는 영상화 이야기를 웹툰에서 발굴하고 확보하는 일이 많아졌자 저희 업계에서는 이걸 발굴하려고 하는 일이 많아졌대. 그럼 얘는 뭐의 전문가야? 이거 잡아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라고 제발. 알겠죠? 생각 좀 해. 생각. 조금만 하면 돼요. 이거 뭐 잡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넘어간다고. 알겠죠? 이걸 못 잡으면 답을 못 골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잡으면서 읽어갔을 때의 이해도랑 그냥 글자를 눈으로 훑어가면서 읽었을 때 이해도는 당연히 천지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미세한 차이가 정말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읽읍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영상 전문가라서 요즘 이게 인기야. 그러니까 와 씨, 개꿀인데? 이번에 무슨 웹툰 영상화지? 이런 거 계속 찾는다 이 얘기야. 웹툰에는 초능력처럼 실사로 구현하기 어려운 소재가 많이 등장하는데 영상 제작에서 특수효과 기술이 발달한 점도 저희 웹툰이 많이 영상화되는 데 일조했죠. 뭐야? 얘는 웹툰 분야의 전문가고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특수기술 뭐겠어? CG 읽으면 CG.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환하면 읽으라고. 이걸 그냥 특수효과 기술이 발달한 점도 이렇게 읽지 말고 아 CG 발전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마법 이런 거 구현할 수 있겠지. 요즘은 이제 좀 예전이 됐지만 마블 영화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는 CG가 발전하지 않은 영화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몸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냥 불을 붙였단 말이야. 스턴트맨한테 불을 붙였다고 실제로 방 안에는 방화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촬영 끝나고 막 끄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찍었었어.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리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 좀 유명한 게 CG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더 리얼하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가 마법 쓰고 뭐 초능력 쓰고 이런 걸 영상으로 보는 게 익숙하잖아. 그죠? 근데 나는 어렸을 때 해리포터 영화를 처음으로 봤을 때 진짜 충격을 받았다고요. 와, 저거 어떻게 한 거냐?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CG가 워낙 사실 요즘은 티도 안 나잖아. 요즘엔 심지어 AI까지 있죠. AI까지 있죠. 아니 요즘엔 진짜 이거 무슨 사람인지 AI인지 모르겠던데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런 초능력, 이런 실사로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들기가 쉬워졌다고. 납득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자를 읽지 말고. 영상 산업의 성장과 기술의 발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군요. 이 형상은 양쪽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도 기억했을 것 같은데 웹툰 산업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기억이니까 이거 체크해요. 그죠? 앞선 발언 내용 종합한다 맞아요. 맞죠? 얘네들 내용이죠? 얘네들 내용. 자 넘어갑니다. 저희 웹툰 산업에서 입장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작품에 저작권을 판매할 수 있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글자를 읽지 말고 생각하라고요. 당연하죠. 원래 웹툰은 쉽게 얘기해서 만화를 독자들이 볼 때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 그죠? 근데 영상으로 만들 애들이 이걸 사가려면 저작권을 사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된다고. 그죠? 저희 영상 쪽도 이미 인기를 끈 웹툰을 영상으로 제작함으로써 흥행 실패로 인한 손실을 입을 위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납득되죠? 그냥 아무 웹툰이나 갖다 쓰지 않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웹툰을 우선적으로 보겠죠. 그러면 적어도 뭐는 보장되는 거예요? 소재가 흥미롭다는 건 보장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손실을
얻을 위험 부담을 줄게 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바로 가와 관련된 거 체크한다고요. 가와 관련된 거 체크한다고. 한 명이 두 명에게 발언 요청한다. 맞아요. 맞죠? 진행자가 얘기해 주세요 했잖아. 그죠? 두 명이 각각 특정 집단을 대표한다. 맞아요. 맞죠? 뭐 영상, 웹툰. 그죠? 그다음 한 명이 나머지 두 명의 발언 순서를 정한다. 맞아요. 맞죠? 누구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 웹툰 먼저 얘기해달라고 두 번째에서 얘기했었죠. 그 다음 가와 달리면 바로 치라 그랬죠. 그리고 단위에 나눠서 접근하라고. 대화에 직접 참여한 참여자들만을 청자로 상정한다. 일단 가입자에서 이거 오해하겠어요. 대화에 직접 참여한 참여자들만 청자로 상정한다. 맞아요. 아니죠. 누구 상정하고 있어요? 시청자들. 그죠? 제일 처음에 시청자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 X죠? 그럼 가와 달리는 맞자고 뒤집으면 된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가와 달리 역시 마찬가지야. 대화 주제에 긍정적, 부정적 관점의 발화가 모두 이루어진다. 가에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가는 부정적 내용 없으니까 X가 따라서 가와 달리는 맞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도 가 가지고는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걸 체크하라 이거야. 이걸 체크하라고. 가 읽었으니까 여기서 체크해. 해당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에 대한 진행자의 말 뭐라고 했는데요? 드라마 땡땡땡 예시 들었죠? 그걸 떠올리면 된다. 만약에 기억 안 나잖아? 여기서는 가에서만 확인하면 되잖아. 이거 금방 본다니까요. 내 지금 머릿속에 가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예시가 뭐였지? 이게 안 떠오르면 여기서 확인하는 건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확인했으면 거기다 표시를 해놓든 여기다 적어놓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왜냐면 내가 그래야지 나를 읽을 때 얘를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여기는 정보가 좀 확인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상산업 성장에 대한 전문가 1의 말. 얘가 뭐라고 했는데 영상산업 성장에 대해서. 성장했다. 그 얘기했잖아. 그죠? 이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 손실 위험에 대한 전문가 1의 말. 이거 뭐였어요? 이미 웹툰 인기 보장된 거 쓰면 손실 위험 줄어들 수 있다. 그 내용이었죠. 그 다음 기술 발달에 대한 전문가 2의 말. 이건 뭐였어요? 그렇지. CG가 발달해서 특수효과가 발달해서 실사화하기 어려웠던 것도 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였죠.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에 대한 전문가 2의 말. 이건 뭐였어요? 저작권. 그렇지. 저작권 판매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구나를 여기서 체크해. 여기서 잡는 건 얼마 안 걸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로 넘어가요. 이번 주 시사 더하기에서 다룬 현상에 대해 비평문을 쓰기로 했잖아. 웹툰 영상하고 정말 유행이더라. 둘 다 방송 봤지? 이 정도 유행인 줄 몰랐는데 방송에서까지 다루는 것을 보고 체감이 됐어. 자, 그럼 여기에서 니은 체크하러 갑니다. 그죠? 상대방의 발언을 통해 알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맞아, 틀려? 아니죠? 방송 보고 알게 됐다 이거잖아. 그럼 얘는 일단 끝났어요. 정답 2번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땡땡땡이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방송에서 그랬잖아. 이게 뭐예요? 언급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잡을 때 바로 체크하라고. 왜냐하면 이걸 내가 선지를 여기서 봤기 때문에 알잖아. 언급하며잖아. 그러면 언급하는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땡땡땡이 인기라고 방송에서 그랬잖아. 이거죠.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에서 적어놨거나 체크해놨으면 이게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 가에서 진행자의 말을 드라마 땡땡땡 이걸 잡아놨었죠? 이거를 언급하며 밝힌 의견. 어떤 의견을 밝혔니? 이거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뤄서 그렇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걸 잡아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얘를 체크할 때 이제 얘는 내가 체크해놓은 내용만 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송에서 유행 현상의 원인을 다뤘잖아.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방송에서 영상산업 성장을 언급했는 내용 다 마찬가지야. 체크해야 돼. 그죠? 언급했는데 웹툰 플랫폼들의 해외 진출이
웹툰 영상화의 유행에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특수효과 기술의 발달도 말했는데 이것도 언급이죠. 나도 기술 발달이 더 주요한 원인인 것 같아. 그럼 이거 완전 체크한다고요. 영상산업 성장에 대해 이거에 대해서 성장했다 이거에 대해서 학생 2가 언급하면서 밝힌 의견이 자, 잘 들어라. 이것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갈 거라고 나는 그렇게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낸 적 있어. 얘를 바꿀 수가 있어. 이걸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학생 1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적절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진짜 극한으로 시간을 뺏겠다. 그럼 이렇게도 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알겠죠? 얘도 눈으로 한번 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와서 언급함에 밝힌 의견이 뭐예요? 어떤 의견 밝힌 거야? 나는 플랫폼의 해외 진출이 더 영향이 큰 것 같은데 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기술 발달에 대한 특수효과 기술 발달을 학생 3이 언급함에 밝힌 의견 이건 뭐야? 동의죠. 동의. 나도 기술 발달이 더 주요한 원인인 것 같아. 이걸 체크해 놔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 다를 갔을 때는 이 앞에 내용은 신경을 안 쓰니까. 자 그러면 각자의 관점 말해보자. 긍정적으로 볼 것 같은데 어때? 나는 좀 반대야. 재탕에 불과한 것 같아. 그럼 오히려 다양성을 해치게 될 것 같아. 창작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 같아. 그러네. 그러면 기대치와 만족도까지 줄어들겠다. 일리가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작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전문가가 그랬잖아. 언급이죠. 언급이죠. 전문가가 그랬잖아. 웹툰 창작자가 추가 수익으로 경제적 안정을 얻으면 좋은 웹툰을 만드는 데 전념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어차피 내가 PPT에 적어놨어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아까 다 끝나고 봤으니까. 수익 창출 기회에 대한 전문가의 말을 학생 3이 언급하면서 밝힌 의견은 뭐예요? 경제적 안정을 얻으면 좋은 웹툰을 만드는 데 전념할 수 있을 거다. 이거죠?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맞는 것 같다. 비평문 써볼게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는 1번에서 나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너한테 말하라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달리가 틀렸기 때문에 바로 1번을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는 다 읽으라기 전에 읽고 들어가라 이거고 중요한 건 아까 그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얘기하면 바로 나와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트에서는 실제 수능에서 3번 문제 얘가 오답률이 58.3%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틀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보면은 앞에는 다 체크났단 말이에요. 다 체크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특수효과 기술 발달에 대해서 더 중요한 원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필자의 관점이 지닌 한계로 제시되었니? 이거를 체크하라는 건데 이런 내용이 없죠. 이걸로 뭐 한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단 말이야. 다 마찬가지야. 해외 진출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비평 대상은 뭐예요? 이 글은 뭐에 대해 비평하는 거예요? 그렇지. OTT 플랫폼의 웹툰 원작 영상들 얘를 비평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평 대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해외 진출 때문이다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날라갑니다. 그 다음 저작권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안정을 가지고 와서 좋은 웹툰을 창작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이런 반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다를 읽으면서 앞에 내용 두 개 다 체크하러 가면 시간이 빡빡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원칙은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활용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짜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주에는 (27, 28) (32, 36)
77, 80 이렇게 해요. 뭐 매번 똑같아. 합법 하나, 통합 하나, 정문 하나. 고생하셨습니다.